안녕하세요. 쇼핑, 배달, 검색. 정말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죠. 그런데 바로 이 플랫폼들의 힘이 워낙 막강해지다 보니까 이걸 좀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줄여서 온플법 이걸 둘러싼 논쟁이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온플법 관련해서 나온 여러 자료들, 뉴스 기사부터 정부 발표, 전문가 분석, 그리고 해외 반응까지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 법이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그리고 이게 기업이나 소비자 또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온플법이라는 거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법인가요? 네, 그 핵심은요. 소수의 아주 큰 플랫폼들이 시장의 문지기,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좀 바로잡자는 겁니다. 문지기 역할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자기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입점업체 것보다 더 좋게 보여주는 거. 이걸 자사우대라고 하는데요. 자기들 상품 먼저 눈에 띄게 하는 거요? 그렇죠. 검색 결과 상단에 막 자기 PB 상품 올려놓는다거나 하는 거요. 또 잘 나가는 상품에 다른 걸 억지로 끼워 팔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더 싸게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경쟁 플랫폼을 쓰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막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불공정 행위들을 막겠다. 그럼 입점업체들을 위한 보호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이랑 입점업체 사이에 계약서를 꼭 쓰도록 하고요. 그 안에 서비스 내용은 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상품 노출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손해가 나면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적도록 요구합니다. 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도 미리 알려줘야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다 힘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거죠. 취지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 쪽에서는 반발이 상당하다고요. 그냥 우려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왜 그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딱 겨냥한 거다. 이거 사실상 무역 장벽 아니냐? 혁신을 막고 공정 경쟁을 해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유럽 EU에도 비슷한 법이 있거든요. DMA라고.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서 한국 온플법이 적용 대상 같은 면에서 더 차별적이다. 심지어 중국 기업은 쏙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중국 기업은 빠진다. 그건 좀 의외네요. 이게 당신이 그냥 자국 기업 보호하려는 논리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자국 기업 보호 측면이 강하죠.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규제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시각 차이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시각 차이요?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규제하는 이른바 사후 규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온플법은 특정 행위를 아예 사전에 못하게 막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미리 금지하는 거니까요. 네. 바로 이런 접근법 자체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통상 마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예전에 입법 추진할 때 좀 속도 조절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부나 공정위 입장은 뭔가요? 미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공정위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게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시장 영향력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깔은 거다. 국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EU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의 플랫폼 규제랑 비교해봐도 한국 온플법이 절대 과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다. 네. 오히려 EU의 DMA 같은 경우엔 우리 법안에는 없는 더 강력한 조항, 예를 들면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 정작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쪽도 역시 우려는 크겠죠. 네.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우려가 큽니다.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IT 업계는 아시다시피 속도가 생명인데 규제가 너무 촘촘하면 시장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발목 잡힐 수 있다.
맞습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판국에 국내 기업만 더 센 규제를 받게 되면 이거 역차별 아니냐, 우리 경쟁력만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고요. 역차별 문제도 있군요. 특히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기준 있잖아요. 매출액 얼마 이상, 중개거래액 얼마 이상. 이게 EU나 일본 기준보다 좀 낮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라는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 기준이 너무 낮아서 스타트업까지 걸릴 수 있다. 기업들 걱정은 알겠는데 그럼 이 법을 반기는 쪽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플랫폼에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죠. 아, 입점 업체들이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거의 99% 가까이, 배달앱 입점업체도 한 70% 정도가 온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와, 찬성률이 엄청 높네요. 그동안 플랫폼의 요구에 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불공정 행위들이 많았는데 이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다는 기대감이 아주 크신 거죠. 네, 양쪽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네요. 상황이 참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 이 온풀법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대안으로 얘기되는 자율규제라는 건 뭔가요? 공정위는 통상 문제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다시 온풀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입법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겠죠? 다시 추진한다? 네. 근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2022년부터 업계랑 전문가,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라는 걸 만들어서요. 자율규제 방안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율규제는 아무래도 업계 현실을 잘 아니까 그걸 반영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겠냐? 아니면 그냥 규제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기업들한테 면죄부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실효성이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모델은 정부가 이제 큰 틀에서 원칙을 좀 제시하고 관리하는 약간 공동 규제 같은 형태에 가까운데요. 앞으로 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형마트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 온라인 플랫폼만 규제할 게 아니라 오프라인과의 형평성도 봐야 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이 혁신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숙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입점 업체나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이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해법을 찾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떻게 발을 맞출지, 또 국제통상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AI가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어디까지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과연 공정함이라는 가치는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